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K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컷업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프레셔, 포스들이 어떻게 이제 수렴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 에너지가 다른 프레셔나 포스에 비해서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일반적인 건데요. 실은 이제 컷업 에너지뿐만 아니라 뒤에서 얘기할 K 포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거의 데리버티브가 되는 포스나 프레셔에 비해서 더 빨리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 간단하게 써보면은 이제 파동함수하고 이제 해밀토니안의 어떤 기대값 노멀라이즈된 그 파동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파동함수가 우리가 이제 정확한 파동함수면 정확한 에너지가 나올 텐데, 이게 약간 에러가 있다고 쳐보죠. 우리가 계산이 컷업 에너지가 부족해서 혹은 K 포인트가 부족해서 혹은 이제 수렴이 좀 덜 돼서 하여튼 정답이 되는 파동함수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E 프라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프사이 플러스 델타 프사이, 그러니까 정확한 거에 비해서 요만큼의 작은 에러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요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만큼 에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프사이 h 프사이가 되는 거는 이제 원래 거 e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사이하고 델타 프사이 h 프사이는 h 프사이가 근데 이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아이겐 밸류니까 우리 e를 밖으로 이제 꺼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e에 델타 프사이에 그다음에 프사이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프사이 h 델타 프사이 가는 거는 해밀토니안은 이제 왼쪽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로 뺄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항이 나오냐면은 요게 이제 델타하고 요거가 바뀐 거, 그러니까 프사이 델타 프사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델타 프사이 그거가 이제 마지막 항, 그거는 우리가 델타 프사이, 그러니까 에러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항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이제 정답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first order 델타 프사이에 대한 first order, second order 에러가 쭉 나오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내가 이제 파동함수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프사이하고 프사이는 항상 1이라는 걸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델타라는 걸 취하면은 베리에이션을 취하면은 이게 이제 0이 될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각각의 베리에이션을 취하는 거는 내가 마치 미분처럼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적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델타 프사이의 프사이 플러스 프사이의 델타 프사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고로 이제 베리에이션이 두 개를 더한 거가 바로 0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요 항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 항이거든요. 고로 요건 이제 요 부분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 날아가게 되냐면은 우선 이제 파동함수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동함수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거, 그러니까 h 프사이에 이거가 이제 그 EF 사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현재 지금 매니바디 시스템을 다루고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스케치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매니바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냥 우리가 그냥 입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해를 해도 여러분 충분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이제 first order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파동함수의 그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작은 에러가 있더라도 그 first order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second order 이하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에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곱이니까 더더욱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그런 이제 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파동함수의 그 에러에 대해서 그 에러에 대해서 델타의 제곱에 붙어서 그 에러가 시작한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force나 pressure처럼 이렇게 그 미분한 것은 고스란히, 여기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리니어 오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리버티브들은 더 이제 느리게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항상 보면은 좀 마음 편안하게 쉽게 이제 컨버지가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이제 이렇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K포인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포인트. 자, K포인트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항상 계산에서 어떤 버틀렉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 얘기할 텐데요. 하나는 이제 샘플링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미어링 하는 거 혹은 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 이제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샘플링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각각의 K마다 콘샵 이퀘이션이 따로따로 주어지고요. 그 각각의 콘샵 이퀘이션마다 아이겐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들이 다 우리가 이제 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겐 밸류는 우리가 밴드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K, 블로우 벡터 K하고 여기서 주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이겐 스테이트도 동일한 퀀텀 넘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그 세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어떤 물리적인 양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양을 계산하는 건데 그 물리적인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K의 어떤 개개의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불리항존의 전체의 어떤 값들의 어떤 평균 낸 값, 그런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양이 어떤 각 K마다, 각 K 포인트마다의 어떤 양이 있고요. 그 양,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양이 있고, 그 양을 우리가 이제 전체 그 first 불리항존에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계산하고 적분을 해서 그걸 평균을 낸 거. 자, 앞에 있는 거는 지금 2파이 3승 분의 이제 V 셀인데, 이거 셀은 이제 그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이제 셀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건 요거는 뭐냐면은 first 불리항존의 볼륨, 그 불리항존의 볼륨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역수니까 이제 실은 K 공간에서의 그 볼륨은 실은 실 공간에서의 그 이제 거리의 역수가 되니까 볼륨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되겠어요. 요걸 곱해서 내가 이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요게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그 first 불리항존 볼륨의 역수다라는 거, 볼륨 오브 전의 역수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제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밴드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토탈 에너지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 각각의 우리가 이제 밴드를 갖다가 에너지를 썸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그 파티클 그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실은 토탈 에너지는 거기에다 다른 것도 좀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 어떤 밴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각각의 K마다 이제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채워진 거, 그러니까 포밀 레벨까지 쭉 채우고서 그 위는 비워져 있는 그 채워진 아이겐 밸류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n에다 더하고 그걸 각각의 K마다 다 썸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불리항존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가 바로 우리가 밴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 이제 GK에 해당하는 거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렉트론 덴서티라고 하면은 덴서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각각의 n과 k에서의 그 파동함수의 제곱을 하면은 그 하나의 상태에 어떤 상태 밀도가 나오고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워진 걸 다 더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K 포인트에서의 어떤 density contribution이 되는 거고, 그걸 전체 불리항존을 다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하고 평균을 내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렉트론 덴서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불리항존 전체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리항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불리항존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뭐 덴시티가 되건 에너지가 되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은 적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분이라고 하는 연속되는 값이 있는 거죠. 값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뭐 모든 포인트를 다 고를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적분, 어떤 이미 연속 함수의 적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들의 값들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제로 수치 해석 과목에서 이제 그거를 아마 한 번쯤 배웠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다리꼴 공식,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연속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 함수를 내가 이제 이 사이를 갖다가 어떤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들로 내가 쭉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의 함수 값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 사다리꼴 있죠? 이 사다리꼴들의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적분을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그때 우리가 구분 구조법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런 거 그때도 이제 비슷한 그런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거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죠. 생각해보니까 직사각형으로 계산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계산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간격이 우리가 이제 점점 작아질수록 이거는 적분이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적분을 갖다가 사다리꼴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걸 수치적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제 h가 여기서 이 간격이 되겠고요. 함수값 양 끝단하고 그다음 중간 값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양 끝단은 그냥 한 번씩 곱하고 가운데 값들은 2배씩 하는 겁니다. 그냥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사다리꼴 공식으로 우리가 근사한 적분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제일 단순한 걸 뭐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편하기는 하지만은 실은, 어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이 점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건 너무나도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의 어떤 모양을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로브스타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가 실은 이제 뭐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뭐 빨리 변하느냐, 뭐 천천히 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쿼드러처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적분을 갖다가 마찬가지 어떤 디스크리트한 포인트, 마치 위하고 포뮬라하고 비슷하게 어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일정한 점들의 함수 값들의 이제 합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주어진 값들이 이렇게 일정한 레귤러하게 샘플링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요런 점 x1, x3는 요런 점, 뭐 x0는 x2는 얼마, 그 다음에 이제 c 값도 마찬가지 값에 붙는 개수도 단순하게 1, 2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튜닝된 그런 값들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 수치 해석에서 이제 그런 걸 배웠을 텐데 이 fx가 어떤 예를 들어서 n = 3이면은 몇 차였더라? 뭐 3차인가 4차인가? 그런 임의의 어떤 다항식, 3차나 4차 이하의 다항식에 대해서는 이 공식이 이그젝트하게 되는, 그러니까 근사식이 아니라 이그젝트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이런 개수를 갖다 실은 개수하고 포인트를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좀 단순한 형태라고 하면은 위의 방법보다는 아래 방법이 훨씬 더 어떤 동일한 에큐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인트의 개수가 훨씬 더 적은 겁니다. 이제 밑으로 구체적인 예를 든 게 이제 밑에 이 테이블인데 이거는 이제 2분의 파이 x sin 파이 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아날리틱한 계산이 됩니다. 답이 1이에요. 자, 이 정답을 우리가 사다리꼴하고 가우시안 쿼드러처 방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우선 앞에서 위에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 가우시안 쿼드러처는 이 n의 값에 따라서 c하고 x 값이 다 달라지고요. 여기에서 보여준 값은 n = 3일 때 어떤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 취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샘플링하는 그 포인트의 개수가 이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2, 3, 4, 5 이렇게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공식을 쓰건 간에 값은 점점 정답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사다리꼴 공식 같으면은 이게 딱 그게 눈에 보이죠? 0.6, 0.7, 0.8, 0.9 이런 식으로 정말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커지고 있다, 아니 수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동일한 내가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더라도 이 이제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쓰게 되면은 가우시안 쿼드러처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게 보면 수렴하는 속도가 어때요?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4개를 썼을 때, 사다리꼴 공식에서 4개를 썼을 때 그 에큐러시가 3개를 써서 나오는 거고요. 이미 4개를 썼을 때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리고 키우더라도 그 에러가 이제 뭐 더 작아진 거죠. 여기는 지금 0.008인데 에러가 여기는 0.000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해서 여기 같은 5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개수를 갖다가 내가 동일한 개수를 쓰더라도 그 다른 에큐러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가급적이면 작은 개수를 샘플링을 해서 잘 맞추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연속적인 적분을 어떤 내가 이제 유한한 샘플링을 통해서 썸을 하는데, 그걸 내가 갖다가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잘 수렴이 되게 정답에 가깝게 실제 적분했을 때 값에 가깝게 가도록 내가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리항존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불리항존 샘플링은 이제 그 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선택적으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레귤러 메쉬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레귤러 메쉬를 쓰고요. 웨이트는 이제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트라포지드 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레귤러하게 샘플링을 하고 웨이트도 이제 균일하게 줬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를 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찾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몽콜스트 팩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두 분이 쓴 이제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칭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스마트하게 잡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레시피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그 이제 이게 지금 2차원 어떤 큐빅 우리가 이게 스퀘어 레티스 2차원 스퀘어 레티스의 이제 우리가 first 불리앙 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마 포인트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불리앙 존의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이제 2x2 그리드를 레귤러 그리드를 잡는다라는 거는 이걸 등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등간격으로 나누는 거고요. 자, 이제 몽콜스트 팩을 그리드에서 레귤러 그리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귤러 메쉬, 레귤러 그리드라는 거는 내가 등간격의 어떤 그런 그리드를 잡는 건데 그거가 이제 짝수로 내가 짝수로 잡힌 축에 대해서는 그 감마 포인트 원점이 그 그리드에 딱 중앙에 오게 그렇게 잡는 거고요. 홀수의 경우에는 그 감마 포인트가 그리드에 놓이도록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거는 4x4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죠? 이게 지금 그리드의 중앙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몽콜스트 팩 그리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꼭 그러면 x하고 y가 이제 뭐 짝수로만 대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뭐 2x3 이렇게 하면은 x축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감마를 피해서 잡고 y축으로는 내가 감마를 포함해서 3개를 잡고 뭐 그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어떤 이제 레귤러 그리드를 이렇게 몽콜스트 팩 그리드를 이제 잡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반면에 좀 이제 우리가 짝수인 경우에도 그냥 감마 포인트를 내가 포함해서 잡는 것, 뭐 그런 방식도 내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몽콜스트 팩 그리드를 많이 쓰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감마 포인트를 잡는 거가 더 뭐 수렴이 더 빨리 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들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드 포인트를 그러면은 어떤 간격으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불리앙 존의 크기에 의해서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은 이게 이제 내가 그쪽으로 뭐 적게 샘플링을 해야 되지만은 first 불리앙 존의 그 길이가 길다. 어떤 축으로 길이가 길면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샘플을 해야 되는 맞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reciprocal lattice 벡터의 길이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드 포인트를 갖다가 증가시켜 주게 되고요. 근데 reciprocal lattice 벡터가 길다라는 얘기는 이제 셀이 유닛셀,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그 레티스 파라미터는 짧은 거죠. 그로 우리가 작은 셀에 대해서는 작은 뭐 프리미티브 셀이나 유닛 셀에 대해서는 불리앙 존이 이제 크기 때문에 좀 과정이 되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많은 포인트들을 갖다가 샘플링을 하는 거가 맞게 되겠습니다. 이게 반면에 내가 이제 어떤 뭐 디펙트를 계산한달지 뭐 슈퍼셀을 계산한달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셀이 크기 때문에 불리앙 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더 작게
그거를 샘플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뭐 그리드를 이렇게 이제 잡는 거는 뭐라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이렇게만 잡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내 맘대로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 소용없어. 나는 그냥 뭐 이런 포인트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계산할래. 괜찮습니다. 계산해도 되는 거고요. 나는 뭐 여기다 이런 거 세 개 계산 잡아서 계산할 거야.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단지 그렇게 한 거가 수렴성이 과연 좋으냐 보면은 대체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레귤러 그리드를 잡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레귤러 그리드를 잡는 그런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포인트, 계산해야 될 그 포인트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4x4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16개의 K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6개의 내가 콘시아미케이션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포인트 하나하나마다가 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될 K 포인트를 내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그리드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실은 그런 대칭성을 가장 극대화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메트리, 여러분 재령학과 학생들은 이제 결정학 개론에서 그런 대칭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는데요. 이제 크리스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7개의 이제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트리클리닉, 모노클리닉 이래가지고 뭐 큐빅 뭐 이런 식으로 7개 크리스탈 시스템이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나와가지고 브라바레티스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시스템이 가지는 우리가 저 대칭성 이게 내가 어떤 내가 회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내가 반사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원래 걸로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테이션, 회전, 리플렉션 이제 반사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인버전 이거는 반전이라고 하나요? 인버전 시키는 거, 뒤집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32개의 이제 그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들어 포인트 그룹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루하고 글라이드까지 넣게 되면은 230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그룹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로테이션, 리플렉션, 인버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오퍼레이션들을 살펴보면은요. 여기에는 실은 총 48개의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딱 그것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우선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자기 자신 하는 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도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90도 로테이션은 이제, 그렇죠. 90도 로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90도씩 이렇게 돌리는 거가 되겠고요. 돌리는 게 되겠고, 잠깐만, 이제 제가 말을 갖다가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로테이션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이게, 인버전 아직 추가하지 않았고요. 그쵸.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로테이션이, 이제 요 축을 중심으로 한 이 90도, 180도, 270도 로테이션이 있겠고요. 뭐, 0도는 이제 자기 자신 똑같은 거니까 이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돌리는 거. 그 오퍼레이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의 축에 대해서 120도 로테이션하고 240도 로테이션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 로테이션, 이 그룹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룹을 이루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하나를 갖다가 내가 어떤 두 개를 뭐 연달아 했을 때는 그게 다른 오퍼레이션하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로 내가 바꿀 수가 있달지 어떤 그런 내가 어떤 하나의 군을 형성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로테이션은 총 몇 개가 있냐면은 이를 여기 1개, 그 다음에 이제 9개, 6개, 그 다음에 이제 8개에서 총 24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인버전까지 합치게 되면 인버전은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내가 x, y, z를 갖다가 다 마이너스로 보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각각의 내가 로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인버전을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총 이제 그 48개의 오퍼레이션이 있게 됩니다. 자, 이 48개 오퍼레이션이 실은 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XY 현재 Z 축이 있을 때 XY Z를 내가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XY Z를 내가 그냥 뭐 Z 뭐 Y X 뭐 이렇게 바꾼다 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내가 그 x를 z축으로 보내고 y를 y축으로 z를 x축으로 x와 z 바꾸는 거죠. 이거는. 혹은 내가 x, y, z를 뭐 마이너스 y,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z,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 x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마이너스 부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리플렉션이나 인버전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축을 갖다가 서로 바꿀 수가 있죠. 실은 바꿀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개수가 실은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카운트해 보면 실은 이제 내가 x, y, z를 갖다가 이미 내가 이제 우선은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생각해 보면은 x, y, z를 다른 무엇인가로 내가 이제 바꾸는 그 옵션이 보면은 이제 내가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내가 3개를 넣을 수가 있고 2개를 넣을 수 있고 1개를 넣을 수 있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각각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총 8개의 내가 가능한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8개의 가능한 부호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 곱하기 8이니까 4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개 오퍼레이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x, y, z라고 하는 거를 다른 의미의 어떤 다른 축으로 보내는 거, 그 오퍼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이 이와 같은 좌표 변환, 이게 회전이나 뭐 리플렉션, 인버전 같은 이와 같은 내가 이 48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같은 거냐, 다시 말해 이렇게 내가 변환을 했을 때 원래 거하고 같은 거냐, 같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제 시메트리 그 이제 같게 되면은 같게 되면 우리 갖다가 그 크리스탈은 그 해당이 되는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스비에서는 실제로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쭉 취해 가지고요. 얘가 이제 그 해당되는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좌표를 매칭을 해봐요. 매칭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요 톨러런스 보통은 한 10의 마이너스 한 6승 정도의 값인데 요 이하로 좌표가 일치하면은 얘는 같은 원자라고 같은 그 사이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톨러런스에 의해서 시메트리를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모든 우리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파, 카파 같은 FCC나 큐빅, BCC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최고의 가장 많은 그 우리가 오퍼레이션 대칭성의 개수 48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아웃풋 파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룹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시메트리를 갖다가 쭉 체크를 하고 해봤더니 48개 오퍼레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 포인트 그룹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48개 오퍼레이션 요걸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환을 하더라도 아무 변환을 하더라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면 이게 지금 심플 큐빅 구조이긴 한데 심플 큐빅 구조의 경우에는 코너에 이렇게 원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그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퍼레이션 개수를 갖다가 이제 오퍼레이션 어떤 것들이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 이제 만족을 하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시메트리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실은 대칭성이라는 건 되게 강력한 툴입니다. 강력한 툴이어서 실은 이제 당연히 어떤 물리적인 양들도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차원 스퀘어 레티스, 이제 가상적인 이제 포스포러스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 스퀘어 레티스가 이렇게 있고요. 2차원 스퀘어 레티스니까 2차원 상에서의 모든 어떤 우리가 가능한 오퍼레이션들은 다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X축과 Y축을 바꿨을 때, 다시 말하면 X축과 Y축 내가 뭐 90도 로테이션을 시켰다 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이제 여기 리플렉션 같은 걸 했을 때, 그럴 때 원래 걸로 돌아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K 포인트를, 그러니까 0.50면은 내가 이제 퍼스트 불리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큐빅이 되는데, 퍼스트 불리앙전에서 내가 이제 가운데 포인트가 이제 감마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 포인트하고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X 포인트가 되겠어요. 0.50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0.5 여기. 이 포인트에서 이제 K 포인트가 이 포인트일 때 그 이제 밴드 에너지를 계산한 겁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두 개가 완전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물론 K마다 다른 콘시암 이퀘이션이긴 하지만은 내가 이쪽에서 써지는 그 콘시암 이퀘이션에다가 내가 X하고 Y 90도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되는데 그 두 개는 완전 동일한 해밀토니안이라는 말이에요. 해밀토니안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됐으니까. 고로 같은 아이겐 밸류, 에너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요 포인트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계산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밴드 에너지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밴드 에너지,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콘샵 아이겐밸류는 그렇고요. 그럼 파동함수는 어떨까요? 파동함수도 대칭적일까요? 자, 그걸 보면은 그건 꼭 그렇지. 그러니까 대칭적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이 되는 이제 x = 0.50에서의 내가 아이겐 펑션을 가져와 가지고 그 덴시티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축으로 향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는 내가 실은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걸 갖다 90도 로테이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계산해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설령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두 개가 상태가 다르지만은 파동함수 두 개는 다른 파동함수이지만은 하나를 대칭 변환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x하고 y만 돌려버리면은 바로 원하는 내가 그 파동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가 대칭적으로 이퀴벌런트한 대칭적으로 동일한 그런 내가 k 포인트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체 불리항 존의 포인트를 갖다 그런 식으로 내가 중복되는 거 대칭적으로 이퀴벌런트한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진짜 가장 내가 마지막 알짜로 더 이상은 대칭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그 줄여지지 않는 그런 내가 이제 그 포인트들만 모아놓은 그 포인트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irreducible 불리항 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K 포인트는 우리가 샘플하는 K 포인트는 물론 우리는 레귤러 메쉬로 샘플링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irreducible 불리항 존 안에 들어와 있는 K 포인트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내가 원래 계산해야 될 다른 포인트들은 내가 이제 뭐 대칭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겐밸류 같은 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로 보는 거는 지금 그 FCC 구조에 대한 리스프로칼 스페이스 그거에 이제 우리가 first 불리항 존의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truncated octahedron이라는 건데 원래는 이 이제 요상하게 생긴 이 영역의 안쪽에 있는 모든 K 포인트들이 다 내가 이제 영역 그 샘플 되어야 되는 포인트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FCC 구조가 앞에 이제 그 BCC처럼 아니 BC가 아니라 카파처럼 그 모든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빨간색 영역 이 영역 안에 것만이 이 리듀서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포인트들은 다 내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 하면 다 이 안으로 내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시메트리 오퍼레이션 개수가 많을수록 내가 안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개수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귤러 메쉬는 그런 점에서 내가 레귤러하게 잡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개수가 16개더라도 시메트리만 좋으면은 이걸 상당히 내가 많이 줄여가지고 개수를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선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실증 예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irreducible 불리항 존 컨셉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대칭성이 전혀 하나도 없더라도 막 그거 상관이 없이 대칭성과는 상관이 없이 K하고 마이너스 K는 항상 동일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요. 파동함수는 그거 서로 간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관계에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콘시암 이퀘이션으로 가보면은요. 뭐 여기로 가볼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게 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에 내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포텐셜은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는 다 리얼 넘버죠. 그로 이제 내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뭐 이런 건 영향을 안 받지만 이제 파동함수 부분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i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U는 이제 U 스타가 되게 됩니다. 스타가 되고 여기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얘가 이제 에너지는 그 리얼 넘버니까 이제 K가 마이너스 K, I 대신에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U 대신에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원래는 내가 이제 만약에 EIKR의 UR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그 컨디션 이퀘이션을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한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K. 이거는 보면은 지금 블로우 벡터가 마이너스 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에 해당이 되는 그 파동함수와 아이겐 밸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파동함수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관계에 있겠고, 그러니까 U 파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는 동일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칭성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포텐셜에 실은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고차원적인 얘기로 하면은 소위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보고 있는 그 시스템이 시간을 거꾸로 하더라도 이제 뭐 동일한 어떤 그런 물리 법칙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유일하게 그게 이제 안 돼, 뭐 유일한 어떤 그게 안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자기장이 걸리는 경우예요.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깨지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기장이 우리는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게 이제 포텐셜의 리얼 넘버다라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K하고 마이너스 K는 항상 우리가 그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은 대칭성과 무관하게 항상 내가 K하고 마이너스 K 중에서 한쪽만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레귤러 메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은 대칭적으로 얘는 잡게 되면은 내가 이제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다른 하나의 포인트로 이제 대응이 돼요. 대부분 경우에. 이것 또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자,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와 같은 내가 이제 2차원 스퀘어 레티스에서 그런 스퀘어 레티스에 내가 그 풀 시메트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K 포인트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뭐 여기를 잡는데 뭐 내가 Y 방향으로는 뭐 이런 포인트를 내가 잡는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지워버렸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레귤러하게 잡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는 뭐 여기를 나는 이런 포인트 잡고, 뭐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런 포인트 잡겠어. 이렇게. 뭐 이상하게 잡았다고 쳐봐요. 뭐 잡을 수는 있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대칭적, 원래 지금 그 크리스탈이 대칭성을 지금 XY를 돌렸을 때 같다라고 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이 K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y 꼴 x에 대해서는 인버전한 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포인트를 잡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은 안 잡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크리스탈이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잡았는데 이걸 안 잡아? 이거는 뭔가 내가 좀 약간 스스로 모순적인 그런 상황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한데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있긴 하지만은 약간은 좀 그렇죠. 약간 뭐랄까 그 맞지 않는 약간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K 포인트를 잡았을 때 내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포인트가 같이 잡는 게 미리 잡혀 있는 거가 더 편한 거죠. 편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은 컴패터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레귤러 메쉬는 대체적으로 그런 우리가 특성을 다 만족을 합니다. 내가 방금 말한 몽콜 스펙 같은 그런 스타일을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4x4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내가 이 스퀘어 레티스의 그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다른 포인트들로 왔다 갔다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로즈 되어 있다. 그런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은 레귤러 메쉬를 잡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우리가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예외가 있고요. 그 내가 AMP 스퀘어 저희 그 논문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이제 바습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어떤 독특한 결정 크리스탈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레귤러 내가 몽콜 스펙 중에서 특히 이제 감마를 벗어나서 잡는 거 짝수일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얘가 원래 잡혀 있는 걸로 안 가고 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비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런 크리스탈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감마를 포함을 해서 잡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이제 그게 안 맞으면은 바스펫은 워닝 사인을 줍니다. 뭐 네가 잡은 K 포인트가 뭔가 대칭성이 안 맞다라는 걸 잡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AMP 스퀘어에 좀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좀 그 유념해서 보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2차원 스퀘어 레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 모든 시메트리를 다 가지는 거기서 내가 이제 4x4 메쉬를 레귤러 메쉬를 잡았어요. 몽콜 스펙 메쉬를.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 점들이 이제 그런 레귤러 메쉬에 해당되는 점들이고요. 총 16개의 K 포인트가 지금 잡혀 있고 좀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2차원 내가 이제 이 그 스퀘어 레티스에서 이제 모든 시메트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가장 작은 이리듀스블 불리앙조는 여기 있는 그 회색 영역, 이 영역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럼 이 여기에 놓여 있는 여기에 있는 K 포인트들만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하면 되고요. 그게 이제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16개 포인트 대신에 내가 3포인트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3개를 계산하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16개 내가 다 계산하고 그것들 다 내가 16분의 1씩 내가 이렇게 다 그 웨이트를 잡으면 되는데 개수를 줄였잖아요. 그럼 이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게 각각의 포인트가 어떤 몇 개의 다른 포인트들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K1 같으면 얘 같으면은 여러분 요 포인트 하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 네 개를 대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웨이트가 얘는 이제 4라는 뭐 걸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2 같으면은 요거 이렇게 이제 요 네 개의 포인트를 얘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4배의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K3는 이제 그 나머지들 그죠? 여기 있는 것들 8개의 포인트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8배의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할 때는 내가 이제 불리앙존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각각의 내가 그걸 썸으로 바꿀 때 웨이트를 이거에 맞춰 가지고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썸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성이 많은 걸수록 더 높은 웨이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K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게 되겠고요. K 포인트에 대한 계산 코스트는 전반적으로 이제 K 포인트의 그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특히 이르듀스블 불리앙존 안에 들어가 있는 K 포인트 개수에 대해서 이제 비례해서 계산 코스트가 증가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하트리팍 계산, 하이브리드 계산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 K 포인트들 간에 독립적이지가 않고 뭐 아까 K 포인트들이랑 크로스 내가 그 썸메이션 더블 썸메이션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NK의 제곱이 로 이제 계산 코스트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계산할 때 하트리팍 계산할 때는 K 포인트가 굉장히 큰 짐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일반적인 DFT 계산에서는 그냥 K 포인트에 이제 비례해서 계산 코스트가 증가하는데요. 비례하니까 뭐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이 비례한다라는 거는 실은 전체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3차원이게 되면은 내가 각 방향으로 레졸루션을 2배씩만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8배의 계산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각 방향으로 내가 2배를 늘리면은 8배의 계산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K 포인트를 갖다가 늘리는 거에 비해서 K 포인트 증가시키는 거는 뭐 그것도 상당히 이제 늘리려고 하면 그건 진짜 그것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계산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래피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은 K 포인트가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은 컷오프 에너지 같으면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비탈의 적당한 모양이 나오고 그 오비탈의 적당한 모양 중에서 우리가 코어 부분, 그러니까 컷오프를 결정을 하는 코어 부분이 모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강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겠고요. 내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좀
좀 내가 약간 깨림직하면은 조금 더 늘려가지고 계산하면은 디폴트 값에서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K 포인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내가 같은 엘리먼트라고 해서 같은 K 포인트가 필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일한 엘리먼트들에도 얘가 어떤 화학적 결합을 가지고 있냐. 이게 금속이냐,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내가 이제 컨버전스 테스트를 하는 걸 이제 매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계산이 좀 까다롭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셀 사이즈와 물질의 전자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뭐 물리적인 계산 어떤 내가 시스템을 계산하고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K 포인트 부분은 매번 우리가 강조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할 텐데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셀 사이즈가 커지면은 일렬 스페이스에서 셀 사이즈가 커지면은 리시프로컬 스페이스의 셀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K 포인트 내가 작게 샘플링을 해도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거를 좀 연도를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 K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밴드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공간이 없나? 예. 자,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밴드 그러니까 내가 K에 따라서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마 포인트라고 치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이걸 다 계산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를 몇 개의 포인트로 내가 대표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포인트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많이 할 것이냐라는 거는 순전히 여기 이 안에서 이 에너지가 해당되는 밴드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K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느냐에 이제 의존을 하겠죠. 이게 K에 대해서 별로 안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우리가 코어 일렉트론이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밴드 계산해 보면은요. 그 밸런스 쪽은 이렇게 이제 밸런스 컨덕션은 이렇게 많이 K에 따라서 소위 디스퍼전이라고 얘기하죠. 에너지 값이 많이 변하는데 밑으로 코어로 내려가야 되면 세미코어 같은 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플랫하게 나와요. K에 따라서 에너지가 안 변해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그냥 한 포인트만 그냥 샘플링 하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화학 결합에 이제 의미가 있는 그거 같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K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전자계 성질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화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감마 포인트 근처는 본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불량존의 엣지 근처는 그 사이드 그 바깥쪽 바운더리 쪽은 엔티반딩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결합이 본딩, 엔티본딩의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기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포인트를 샘플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상당히 그 뭐랄까 그죠. 어떻게 미리 내가 어떻게 알기가 어려운, 단정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밴드 갭이 큰 물질들은 밴드 갭이 크면은 보통 밴드가 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밸런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K 포인트를 좀 적게 필요로 하는데 밴드 갭이 작거나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 그런 물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퍼전이 크기 때문에 K에 따른 어떤 뭐 파동함수의 특성, 에너지 값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K 포인트를 갖다 우리가 적절하게 그 저기 뭐냐 이 K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많이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에 맞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겠고요. 또한 이제 뭐 갭이 있는 거는 그래도 내가 이제 어떤 밴드는 뭐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가 딱 뚜렷한데 그래서 좀 복잡한 건 이제 메탈인데 메탈의 경우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스미어링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보면 퍼미 레벨의 근처에 대해서 이게 밴드가 채워진 부분과 안 채워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건 여기서 채워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K 포인트를 잘 충분하게 샘플링을 해야지 어떤 부분은 채워졌고 어떤 부분은 비워졌구나라는 거를 내가 다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갭이 있는 그런 세미컨덕터랄지 인슐레이터하고는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K 포인트가 훨씬 더 덴스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탈일 때 더 많이 필요하고 세미컨덕터일 때 적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K에 따라서 이 어떤 물적인 양, 에너지, 뭐 파동함수 이런 모양이 얼마나 래피드하게 바뀌고 있느냐라는 거에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원리적인 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인지를 하고 뒤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하나씩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슈퍼셀 계산에서 우리가 이제 K포인트 선택을 할 때 이제 슈퍼셀 계산은 기본적으로 셀이 크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 K포인트를 테스트를 하는 건 실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우리가 첫 번째 first 선택하는 거는 뭐냐면은 작은 유닛셀에서의 우리가 수렴된 K포인트 셋을 갖다 먼저 테스트를 해서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셀은 그걸 이제 확장을 한 거니까 그거에 맞게 좀 우리가 K포인트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유닛셀에 대해 큐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4x4를 잡았다. 뭐 이 정도가 충분했었다라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쳐요. 내가 이제 뭐 디펙트를 계산하려고 이걸 이제 2x2로 늘렸어요. 슈퍼셀을 늘려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하고 있다가 자, 그럼 여기서 K포인트가 얼마나 필요할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내가 뭐 유닛셀에서 4x4가 충분하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자, 그럼 이게 여기에서 늘리게 되면은 실은 이 불리한 존이 접히게 돼요. 이게 슈퍼셀을 리얼 스페이스 내가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링을 하게 되면은 혹은 이제 몇 배로 늘리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 불리한 존은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다가 종이 접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4번 한 번에서 이렇게 접고요. 이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접고 이걸 해서 이렇게 접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4번 접게 되면은 그 안쪽에 요 영역으로 접혀 들어오겠죠. 그죠? 그거가 요거의 불리한 존이 돼요. 이 슈퍼셀에.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유닛셀에서의 내가 현재 뭘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 포인트라고 할까요? 자, 여기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라고 하죠. 아니 그냥 쉽게 X축으로만 얘기합시다. 이 포인트라고 하면 이 포인트는 내 슈퍼셀을 늘렸을 때 접히니까 어떤 거예요? 이 포인트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로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 K 포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혀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 같으면은 이쪽으로 접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소위 존 폴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유닛셀에서 4x4를 썼으니까 이 슈퍼셀에서는 여기에서 그 4x4 그 격자점들이 여기 이 작은 거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여기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이거에 정확하게 이거에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들의 2x2가 되는데 여기 이 4개의 포인트가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이 작았을 때의 4x4하고 이그젝트하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K 포인트 상으로.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큰 셀에 대해서 수렴성을 얘기를 할 때에는 혹은 이제 수렴성을 내가 어떤 K 포인트 잡을 때는 이 작은 셀에서의 얼마만큼 필요했었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게 어느 포인트를 잡았는가라는 거를 내가 어느 포인트가 내가 뭐 이제 그 잡았나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접었을 때 그게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내가 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 경우에는 그게 이제 4x4가 심플하게 그냥 2x2로 바뀌는 거지만은 조금 이제 내가 복잡한 선택을 할 때는 그게 이 슈퍼셀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이 되는지는 조금 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K포인트 스미어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포인트 스미어링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이거는 이제 메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뭐 세미컨덕터랄지 아니면 인슐레이터 같으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갭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스미어링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포멀 레벨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밑에 거는 다 그냥 채우면 되고 위에 거는 다 그냥 비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로 그냥 뭐 더 이상의 다른 어떤 우리가
선택이 없는데, 자, 메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요. 내가 이제 그 포뮬 레벨이 이렇게 있고, 이제 포뮬 레벨이 있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밴드가 걸쳐져 있어요. 이제 빨간색 밴드와 파란색 밴드가 이렇게 포뮬 레벨에 걸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거는, 정확한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포뮬 레벨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 빨간색 밴드는 80%가 채워지고, 뭐 이제 뭐 대강 뭐 답을 얘기를 하면은요. 이 파란색 부분이 비워진 것,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이 채워졌으니까 파란색 밴드는 20%가 차고, 그게 이제 우리가 요 밴드, 이쪽 이 밴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오큐페이션 넘버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K 포인트를 샘플링을 이렇게 2포인트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 4개의 에너지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포뮬 레벨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내 밑에 있는 거를 채우고 위에 있는 걸 비운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속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샘플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되냐면은 100% 아래쪽 파란색 이 부분은 100%가 이제 채워지고 파란색 밴드는 전혀 안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 파란색 밴드는 어떤 이제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빠진 거죠. 그러니까 빠지고 대신에 그것과 그 밴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그런 빨간색 부분이 대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계산에 이제 에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파이너트 샘플링을 하는 반면에 메탈이는 경우에는 포뮬 레벨 근처에서 좀 밴드가 이렇게 서로 겹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샘플링하는 그 파이너트하게 샘플링한 거의 문제가 거기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미어링 방법이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아이겐 밸류 값을 딱 하나에 맞춰 델타 펑션처럼 딱 한 그 값만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여기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내가 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스가 이제 스미어링 위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어떤 시그마라는 어떤 그런 위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브로든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값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차이가 없지만은 이 두 개의 에너지 값은 포뮬 레벨 근처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런 스미어링으로 인해서 일부가 올라오고 일부가 내려가는 효과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빨간색 부분이 좀 더 100%가 아닌 좀 더 작게 되고 파란색이 조금 더 이제 채워지게 되는 0이 아닌 조금 더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K 포인트를 뭐 내가 이제 충분하게 샘플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아티팩트를 이게 이제 고쳐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미어링은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스미어링 하는 거는 그런 K 포인트 밀도에 따른 수렴성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장점이 되겠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electronic iteration,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덴시티를 맞춰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덴시티 펑셔널 시리니까 포텐셜에 들어가는 덴시티와 그거로부터서 나온 파동함수로 계산된 이제 덴시티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가 이제 일렉트로닉 이터레이션 스텝인데, 이터레이션 하다 보면은 중간에 에너지 아이겐 밸류들이 좀 이렇게 미스오더링이 생기고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약간씩 이제 에러가 있는 거죠. 그럼 포뮬 레벨 근처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제대로 된 오더링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파란색이 조금 아래고 빨간색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칼같이 나눠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에러가 커지게 되는 거고 계산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너무나 뭐 아래 위를 갖다가 너무 칼같이 나누지 않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오큐페이션 넘버가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수렴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 일렉트로닉 스텝에서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스미어링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로 할 것이냐, 이걸 어떤 함수로 할 거냐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로버스트한 게 뭐냐면 이제 가우시안 스미어링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 아이겐 이 델타 펑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위드를 가지는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근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그러면은 랜덤 노이즈를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이겐 밸류 근처로 다른 에너지 값들이 이제 어떻게 부포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걸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당히 타당한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방법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베리에이션 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토믹 포스가 좀 약간 부정확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겠지만 토탈 에너지 값이 약간 이제 부정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에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믹 포스가 에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방향으로 내가 이제 움직였을 때 떨어지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원자가 있고 어떤 힘 F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이걸 갖다가 이 원자를 그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움직이면은 F 곱하기 델타 X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약간 다르다는 거죠, 값이. 그래서 이제 force에 약간 이제 에러가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드레스 한 거가 이제 매스베셀 팩스턴 방법이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바스베스는 이걸 갖다가 이제 디폴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렇게 페이버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오큐페이션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상태들이 이제 얼마만큼 채워질 것이냐 일렉트론으로 그게 오큐페이션 넘버가 되겠는데 F. 그게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거가 맞겠죠. 이게 1이면 다 100% 차 있는 거고 0이면 이제 비워져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매스베젤 팩스턴을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포뮬라 레벨 근처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1보다 큰 값도 막 이렇게 얘가 이제 가끔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컴펜세이션 하는 걸로 어떤 건 마이너스 값도 어떤 밴드는 막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데서 드라마틱한 에러를 가져오냐면은 물론 쓰면 안 되긴 하겠지만은 세미컨덕터 같은 데서 밴드 갭이 한 뭐 0.2 EB 정도 되는 세미컨덕터를 이 방법을 써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밸런스 밴드가 오큐페이션 넘버가 뭐 막 1.1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뭐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아티팩트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갭이 있는 경우에는 스메링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여튼 뭐 이런 효과들이 이제 막 자꾸 이제 혼재되어 있고 이게 이제 내가 메탈이라고만 말하면은 뭐 메탈만 적용할 때는 뭐 괜찮은데 내가 이제 세미컨덕터인데 뭐 디펙트가 있달지 이럴 때는 또 이제 이게 또 뭐 이상한 또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미어링 하는 건 아니고 밴드를 인터폴레이트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스파스한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샘플이 되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은 이걸 갖다 그냥 점점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밴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인터폴레이션 된 밴드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오큐페이션 넘버를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밴드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리니어 테트라이드론 메소드 이래가지고 이제 리니어하게 선으로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2차 함수까지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가 이제 바스베에서 말한 소위 블로우헬 커렉션이 들어간 테트라이드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선택들이 있겠는데 뭐 테트라이드론 방법은 내가 이제 그 밴드를 이제 특히 이제 댄스 스테이트 같은 거 그릴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예쁜 댄스 스테이트 모양을 보여주니까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그렇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수렴성을 좋게 해준다거나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차원처럼 뭐 밴드가 복잡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가 어떤 때는 이제 맞겠지만 어떤 때는 또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겠어요. 테트라드론 방법. 자, 그래서 다양한 레시피가 이제 있겠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바스베이스 디폴트를 갖다가 이제 매스베젤 팩스톤에 뭐 이런 0.22 정도의 이제 쓰는 걸 디폴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컨덕터나 인슐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미어링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우시안을 쓰고 0.01, 그러니까 제로로 그냥 놓으면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을 쓰는 거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나 저런 그룹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우시안 메탈릭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가우시안 스미어링을 쓰는 거를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계산해서 그냥 가우시안이고 시그마 값은 0.1에서 0.2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덴스 오브 스테이트를 그릴 때는 이제 좀 밴드를 갖다 모양을 잘 그리면서 따라가면서 계산할 때는 우리가 테트라헤드론 방법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잘 하려고 하면 K 포인트가 상당히 충분히 많아야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제 쉐입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주로 크리스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을 하고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뭐 디펙트랄지 서피스랄지 이런 데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덴스 오브 스테이트를 그릴 때도 뭐 우리가 가우시안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이건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볼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거는 뭐냐면은 아무런 스미어링을 주지 않고 K 포인트를 무한히 많이 잡는 것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트루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구체적인 이그젬플로 이제 카파, FCC 카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미티브 유닛 셀에 대해서 이제 각 방향으로 666, 777, 888 해가지고 20, 20, 20 이렇게까지 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그걸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본 겁니다. 이때 썼던 이제 그 다양한 스메링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MP가 이제 매스페드 팩스톤의 0.2, 뭐 가우시안 0.01, 0.2, 테트라헤드론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K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값들이 쭉 이렇게 이제 적당한 값 이상에서는 수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적당한 이제 어떤 그 K 포인트를 갖다가 적절한 작은 K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매스페드 팩스톤 방법과 그 다음번에 위스가 작은 가우시안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헤드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값으로 대충 수렴해 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0.2 정도, 0.22 정도의 위스를 준 가우시안은 약간 에너지 차이가 있죠. 이게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뭐 a few millibit per atom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이게 약간 좀 불편하게 이제 느껴지면은 이제 우리가 뭐 MP 방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위스를 줄여다거나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실은 이제 그 어떤 스트럭처와 스트럭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앱솔루트한 거가 좀 다르게 컨버지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디퍼런스는 여전히 잘 뭐 우리가 기술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뭐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또 읽을 수가 있냐면은 이제 보면은 이 수렴하는 그 커브를 쭉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이게 우리가 10mb per atom이 우리가 보통 우리의 그 아이고 이거 뭐냐? 잘못 터치해가지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10mb per atom이 우리가 말하는 그 수렴성의 기준이 되는데 이제 그거 대비로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정도가 맞죠, 그죠? 네. 이 정도에서 자 그런데 그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짝수일 때 그 수렴에 나가는 커브와 홀수일 때 수렴에 나가는 커브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짝수일 때가 좀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홀수일 때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서 이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스미어링 방법에 상관이 없는 거고, 단 테트라헤드론의 경우에는 좀 이제 밴드를 인터폴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역시 짝수로 내가 K 포인트를 잡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카파의 요 프리미티브 셀에 대한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수렴성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밴드 스트럭처의 어떤 이제 어떤 이제 뭐 그 밴드의 모양이나 어떤 K 포인트에서의 파동함수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칭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웨이브인 거지 이게 제너럴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너무 리터럴하게 받아들여서 역시 짝수를 써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유니폼하게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레늄 옥사이드 이것도 이제 메탈에 가까운 건데 메탈인던가? 네, 메탈일 텐데 아마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K 포인트에 대해서 에너지와 프레셔와 폴스를 보게 되면은요.
에너지도 그렇게까지 매끈하게 이제 수렴은 하지는 않는 거 약간 좀 약간 계단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나 포스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튀는 것들이 좀 중간중간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미분값들이 프레셔나 포스 같으면 미분값이기 때문에 어떤 밴드에서 어떤 특정한 K 포인트에 그 특성이 좀 의존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K 포인트의 특정한 형태의 웨이브 펑션의 모양 같은 것들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미분값에 이제 주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K 포인트 잡혀있냐 잡혀있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이제 우리가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K 포인트에 대한 수렴성은 이제 우리가 컷업 에너지에 대한 수렴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그 불규칙적인 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잡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뭐 저희 연구실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 자동화된 코드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K 포인트 그 다음으로 next to 두 개의 어떤 선택이 늘렸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에러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K 포인트의 덴시티로 이제 K 포인트의 숫자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제 되겠고 내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쭉 한번 좀 많이 쭉 키워 보고서 내가 K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K 포인트 그 체크하는 거는 좀 시스템 디펜던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쇼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그젬플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컨벤셔널 셀 FCC 그러니까 유닛셀에 4개가 들어가 있는 컨벤셔널 셀에 대해서 그 4개의 그 카파 원자를 유닛셀에 들어가 있는 그 4개의 카파 원자를 이제 임의의 랜덤한 방향으로 한 0.1옹스트롱 정도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고서 이제 에너지를 계산한 겁니다. 에너지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FCC 레티스에 있을 때 그때하고의 에너지 차이를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이게 시메트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그 이리지스로 불리앙 존에 잡히는 그 개수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델타 E는 이제 퍼펙트한 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되겠어요. 자, 이 토탈 에너지의 수렴성을 보게 되면은 이 K 포인트, 이거는 지금 앞에는 여기는 이제 프리미티브 셀이고요. 네, 계산한 거는 여기는 지금 컨벤셔널 셀입니다.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수렴된 거에 비해서 대충 한 666 정도 이 정도는 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만한 그런 이제 덴서티가 되는 건데, 케이블 샘플링이 되는 건데, 그 에너지 이 퍼펙트한 거의 차이, 그 차이를 보면은 실은 훨씬 더 그 전에 뭐 222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렴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컷업 에너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에러, 어떤 주어진 두 구조 사이의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에러가 시스테매틱하게 캔슬레이션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 디퍼런스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에너지 값에 비해서 수렴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컷업 에너지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K 포인트 같으면 특히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량을. 그래서 이런 거 덕분에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좀 큰 셀을 계산해서 에너지 디퍼런스를 본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K 포인트를 이렇게 막 무지막지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가 이제 되겠고요. 단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차이를 보는 그 시스템 간의 그 물질 혹은 뭐 어떤 그런 어떤 뭐 셀이랄까 뭐 그런 것들 사이에 슈퍼셀들 사이에 그 어떤 K 포인트 샘플링은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됩니다. 컷업 에너지도 물론 같아야 되겠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쪽은 내가 뭐 프리미티브 셀로 계산한 어떤 걸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슈퍼셀이 이제 큐빅이면은 뭐 정확하게 내가 같은 큐빅을 갖다 넣고서 계산하는 거가, 그리고 같은 K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가 그 시스테매틱한 에러를 갖다가 우리가 캔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시스턴시를 갖다가 메인테인 한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K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요즘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K 포인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 그렇게 많은 고민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컴퓨터가 빨라져 가지고 유닛셀 계산 같으면은 K포인트 뭐 늘려서 계산하는 거 거의 일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실은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 안팎의 어떤 그런 슈퍼셀 계산을 하는 머티리얼 모델링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실은 우리의 그 고민은 딱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감마 포인트, 딱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원원의 선택으로서 감마 포인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 투투투를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의 슈퍼셀 같으면은 물론 앱솔루트한 컨버전스는 이제 충분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은 실은 222 정도가 되면은 웬만하면은 다 그냥 이게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좀 큰 셀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 K 포인트 샘플링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감마 포인트로 자꾸 이제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개수가 더 작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감마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파동함수가 리얼 넘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K 포인트가 0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 보면은 로케이션이 한참 앞이네. 예, 여기에서 이 방정식에서 보면은 K가 0인 거잖아요. K가 0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리얼 넘버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또 이제 리얼 넘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꼭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더라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 리얼 넘버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리얼 넘버 오퍼레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따로 제공을 이제 코드를 제공하는 게 이제 바스에서 감마 온리 뭐 버전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거가 컴플렉스 버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빠릅니다. 2배면 뭐 굉장히 큰 어떤 그 스피드 게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감마 포인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감마를 쓰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실은 감마 포인트는 그 K 포인트 샘플링 입장에서는 가장 월스트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K 포인트를 잡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포인트가 실은 다른 몇 개의 포인트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계산하더라도 여러 개 포인트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감마 포인트는 자기가 대표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시메트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대표성이라는 입장에서는 되게 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밸런스 밴드다 뭐 이런 밴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포인트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걸 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가 훨씬 더 가운데 쪽에 따든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은 너무나 익스트림이라는 거죠. 감마 포인트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거가 훨씬 더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감마 포인트는 우리가 대표성이 약하다. 그래서 보통 수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마랑 투투투랑 이렇게 비교를 딱 한번 해보고 나서 뭐 에너지 포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에러가 나나 한번 우리가 이제 보고서 뭐 감마가 뭐 괜찮아 그러면 이제 감마를 쓰는 거고 안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걸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발데르스키 포인트라는 건데 이제 발데르스키라는 분이 실은 이제 몽골 스펙 나오기 전에 이제 비슷한 취지로 그 전에 이제 한번 나왔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큐빅 셀에 대해서 딱 한 포인트만을 잡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원래 논문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냐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투투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여기 보면은요 2차원이긴 하지만은 내가 2x2, 투투를 뭐 2x2를 잡는다라고 이런 4개 포인트를 잡는데 이 4개 중에서 요것만을 쓰는 겁니다. 내가 자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게 대칭성에 의해서 요 포인트만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전혀 그건 투투투랑 동일한 건데 설령 이게 대칭성이 높지 않아 가지고 뭐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설령 서로 이렇게 이퀴벌런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눈 감고 요 점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요. 이쪽에 이제 벗어난 포인트가 더 대표성이 더 높아가지고 지금 이 포인트를 계산하는 거가 더 수렴성에 더 투투투에 가까운 완벽하게 투투투랑 같지는 않지만은 시메트리가 이제 낮았다고 했을 때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감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싱글 포인트 내가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포인트를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려를 해보기 바라겠고요. 이제 그걸 바라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감마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컴플렉스 버전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감마 포인트 대비 2배의 시간 코스트는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는데 내가 2배 좀 비싸게 하더라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222가 되면은 내가 멀티플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훨씬 더 계산 코스트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중간 정도의 선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명한 얘기지만은 몰레큘러 시스템 같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밴드가 완전 플랫하죠. 그러니까 완전 모든 방향으로 다 백큐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밴드가 플랫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감마 포인트 이외에 다른 포인트를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자명하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 당부를 하겠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